이 경기 이후 가장 오래 기억될 것은 5대0이라는 스코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3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두 골을 터뜨렸다는 사실만도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한국 대표팀을 여러 번 구해낸 선수에게 이제 손흥민의 득점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또 다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 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보통 큰 패배를 당한 감독들은 전술, 실수 혹은 두 팀의 전력 차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패배의 이유를 설명하려 하죠. 특히 한국과 트리니다드 토베고의 전력 차이가 분명했던 경기라면 그런 설명은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데릭 킹 감독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스코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흥민에 대해 말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가 손흥민을 칭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손흥민의 스피드도 기술도 결정력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바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패배한 팀의 감독은 자신의 실패보다 손흥민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두 골만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사람이 어떻게 경기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는지를 보았습니다. 경기 초반에 한국은 솔직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헝마용보 감독은 여전히 월드컵을 향한 여러 실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포메이션을 점검했고 다양한 전술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선수들의 연계는 때때로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몇몇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고 볼 순환의 속도도 기대보다 느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완성된 한국 대표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는 단순히 승리만을 위한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퍼즐 조각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흥민이 등장했습니다. 손흥민의 특별함은 많은 볼 터치나 끊임없는 자기 과시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짜 큰 선수의 인내심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관찰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그는 볼을 많이 만지는 것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타이밍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열리는 순간 손흥민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경기의 방향타를 돌려버린 순간과 같았습니다. 그 직후 경기장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패스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플레이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움직임 속에서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감각 속에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트리니다드 토베고는 정반대의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인 실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수비수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연스러운 반응은 사라집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구에서는 그 단 1초의 망설임만으로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손흥민은 정확히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수비가 스스로 붕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진짜 이야기는 두 골이 아닙니다. 그 두 골이 만들어낸 심리적 변화입니다. 처음 스코어는 단지 1대0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데릭 킹 감독이 경기 후 계속해서 손흥민을 언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에 믿음을 전달하는 선수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가장 깊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들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비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야 했고 끊임없는 경계 속에서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릭 킹 감독의 인터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국 선수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상대에게 압박만 주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선수입니다. 축구에는 두 종류의 스타가 존재합니다. 한 종류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류는 팀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분명 두 번째 유형에 가깝습니다. 팬들이 손흥민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득점 장면입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느끼는 그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는 팀의 버팀목입니다. 마치 이런 보이지 않는 확신과도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도 결국 답을 찾을 사람이 있다. 그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단순히 전술의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심리의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패스와 불안 속에서 나오는 패스는 전혀 다릅니다. 확신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의심 속에서 내리는 결정보다 언제나 빠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경기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가 한번 움직이는 순간 동료들을 위한 공간이 즉시 열립니다. 하지만 가장 큰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결정의 속도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더 과감하게 움직인 이유는 자신의 선택이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수비를 벌려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시선을 끌어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압박을 나눠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득점 기록만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월드컵을 앞둔 가장 큰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약 한국의 믿음이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팀 전체의 정신적 안정이 단 하나의 이름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찬사는 경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월드컵은 평가전과 다릅니다. 월드컵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한 나라의 여정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대에서 상대는 단순히 에이스를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팀 전체의 정신적 중심을 흔들려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축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손흥민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상대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려는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대0 승리 이후 진짜 메시지는 손흥민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닙니다. 그 사실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손흥민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팀 전체의 힘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입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공간을 누가 활용할 것인가? 손흥민이 봉쇄됐을 때 누가 경기의 리듬을 유지할 것인가? 상대가 손흥민을 완벽히 묶어냈을 때 누가 일어설 것인가? 바로 이런 질문들이 월드컵에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5대0이라는 스코어는 단지 숫자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두 골 역시 기록과 통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장면은 어쩌면 전혀 다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패배한 팀의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몇 초간 멈춘 뒤 손흥민 이야기를 꺼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는 골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개인 기술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를 바꾸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팀 전체에게 경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월드컵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승리 뒤에는 언제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득점자의 화려한 순간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질문을 잊곤 합니다. 만약 그 빛나는 순간이 더 이상 제때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손흥민을 향한 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축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손흥민이 등장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경기가 막히면 사람들은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팀이 폭발적인 한 장면을 필요로 할 때 모두는 손흥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압박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 동료들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등번호 7번을 향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억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런 기억을 너무도 많이 남겼습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골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역습 장면들, 그리고 국가대표팀을 위기에서 끌어올렸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주장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월드컵은 가장 냉혹한 시험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에서 상대는 전술만 분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술만 연구하지 않습니다. 심리까지 분석합니다. 만약 어떤 팀이 한 명의 스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상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패스를 차단하거나 공간을 봉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원천부터 끊어내려 합니다. 바로 그래서 데릭 킹 감독의 경기 후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의 관찰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얼마나 위험한 선수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두 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 골 이후 한국 대표팀이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축구에는 자주 이야기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스타는 상대만 바꾸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료들의 감정까지 바꾸는 존재입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스코어보드가 아닙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표정입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움직임에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압박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팀 전체가 보이지 않는 압박에서 해방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축구에서 익숙한 한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리더 효과입니다. 말로 이끄는 리더가 아닙니다. 완장 하나로 만들어지는 리더도 아닙니다. 그 존재만으로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리더. 손흥민은 바로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가 경기장에 있는 순간 사람들은 아직 모든 것이 통제 안에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통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래프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숫자도 완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기장 위 모든 선수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손흥민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축구에는 언제나 하나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강점은 때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월드컵의 역사는 그것을 수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를 보유하고도 실패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가 그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압박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순간 시스템 전체는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이 말이 곧 한국이 손흥민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리니다드 토베고전은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만약 큰 경기에서 손흥민이 봉쇄된다면 어떨까요? 2명, 3명의 수비수가 손흥민을 집중 마크한다면?
그가 움직일 공간조차 없다면,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손흥민이 익숙한 구원의 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한국의 힘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팀이 지금의 이미지보다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에서 진짜 경쟁력을 가진 팀은 단순히 경기를 바꾸는 한 명의 선수를 가진 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흔들릴 때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여러 선수를 가진 팀입니다. 아마 헝미웅비오 감독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조합을 시험하고 역할을 바꾸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목표는 손흥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만 강한 팀이 아니라 손흥민 덕분에 더 강해지는 팀을 만드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스타가 있을 때 강한 팀은 스타와 함께 빛납니다. 하지만 스타 덕분에 강해지는 팀은 다릅니다. 그들은 스타의 영향력을 팀 전체의 힘으로 바꾸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5대0 승리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그 스코어는 한국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두 골은 손흥민이 여전히 세계적인 클래스의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기자회견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월드컵을 앞둔 한국에게 아직 중요한 과제가 낯삼아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최고의 스타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진짜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 스타 곁에서 팀 전체가 함께 빛날 방법을 찾는 것. 왜냐면 세계 축구의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두려운 팀은 단 한 명의 영웅을 가진 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웅이 철저히 봉쇄되더라도 절대 싸움을 멈추지 않는 팀, 그런 팀이 진짜 강한 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 앞에 놓인 진짜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디테일을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과 그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현재만 바라봅니다. 골을 봅니다. 홈을 봅니다. 폭발적인 순간들을 봅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선수의 영향력은 단 한 경기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서 특별한 존재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지난 10여 년 한국 축구의 흐름을 돌아보면 우리는 거대한 전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교체였습니다. 한때 한국을 아시아강으로 이끌었던 세대에서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손흥민은 단순히 선수로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상징으로 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시끄러운 방식으로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늘 화제가 되는 발언을 쏟아내는 유형의 선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오만함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방식으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끈기였습니다.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많은 젊은 선수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뛰면서도 국가대표 유니폼 앞에서는 언제나 헌신을 보여주는 선수, 수많은 큰 경기를 치렀음에도 평가전에서도 끝까지 뛰는 선수, 골을 넣을 수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기꺼이 깊숙이 내려와 동료를 돕는 선수, 그런 모습들은 아주 다른 종류의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존경이 아닙니다. 따라가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베르킨 감독이 손흥민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더 깊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상대가 단순히 위험한 골잡이를 가진 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신적 중심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이것은 강팀들이 언제나 만들고 싶어 하지만 결코 쉽게 완성하지 못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할은 전술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인 결정으로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 완장 하나만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축적되어야 합니다. 희생을 통해, 어려운 시간을 통해, 팀이 함께 겪어온 수많은 경기를 통해 말입니다. 손흥민은 한국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패배도 경험했습니다. 압박도 견뎌냈습니다. 비판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거대한 기대를 어깨에 짊어져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들이 그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축구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팀이 정신력만으로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믿음만으로 세계 최강의 상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감정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곳은 조직력과 전술, 그리고 적응력이 시험받는 무대입니다. 모든 상대는 계획을 가지고 나옵니다. 모든 공간은 분석됩니다. 그리고 모든 스타는 가장 먼저 표적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찬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가 뛰어날수록 더욱 중심이 됩니다. 그가 중요할수록 더욱 철저히 분석됩니다. 이 사실을 상대 감독들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막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공격수를 봉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한국 대표팀 전체의 심장박동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혹시 세계는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큰 대회를 앞둔 수많은 전술 분석은 늘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손흥민을 막을 방법을 찾아라. 그 한마디만으로도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그 안에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인식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손흥민의 그림자를 통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축구의 역사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상징에 지나치게 의존한 팀은 종종 극단적인 결과 앞에 섰습니다. 스타와 함께 아주 높이 날아오르거나 혹은 스타가 제한되는 순간 크게 흔들리거나 그 사이의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임무는 단순히 손흥민을 빛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손흥민의 존재를 팀 전체를 움직이는 촉매제로 바꾸는 것. 다시 말해, 손흥민은 모든 공격의 마지막 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팀 전체 성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슈퍼스타를 가진 팀과 슈퍼스타 덕분에 성장한 팀의 차이입니다. 이번 경기를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미 그 첫 신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은 뒤 좋아진 것은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의 선수들도 달라졌습니다. 전진 움직임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훨씬 적은 압박 속에서 볼을 다뤘습니다. 각 라인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단순히 골만 가져오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진정으로 월드컵에서 더 높은 곳을 꿈꾼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이 팀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을 이용해 팀 전체를 더 위험한 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현대 축구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설조차도 뒤에서 받쳐주는 강한 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손흥민 자신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경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꾸기에는 한 사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바로 그래서 이 5대0 승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이 경기는 단지 한국의 현재 전력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대표팀은 손흥민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수년간 그래왔듯 무의식적으로 그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마 답은 평가전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답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상대가 더 강할 때, 압박이 더 거세질 때, 그리고 실수를 허용할 공간조차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와서야 우리는 한 가지를 진짜 알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한국의 버팀목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그 버팀목을 통해 더 강해지는 법을 배운 것일까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 경기의 5대0 스코어를 점점 잊게 될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의 두 골 역시 결국 그의 커리어 기록 속 숫자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 기억될 장면은 전혀 다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패배한 팀의 감독이 자신의 패배보다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는 단순히 골 넣는 공격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전체의 감정을 바꾸는 선수를 보았습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동료들이 스스로를 더 믿게 만드는 선수,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월드컵을 앞두고 가장 두려운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의 영향력 덕분에 더 강해질 것인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것인가? 그 답은 결국 경기장 위에서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은 리더로서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대표팀이 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깊이 있는 축구 이야기와 전술 분석, 그리고 아시아 축구와 월드컵에 대한 특별한 시선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